2부 첫 순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켓7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할 분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이발하셨네요. 네, 시원하고 있습니다. 더 훤칠해지셨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과 마켓7에서 다룰 시장의 이슈는 뭔지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 아이폰의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14일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애플의 카메라 부품 얘기를 저는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카메라가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특허를 최근에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번 모델이 아니라 이제 다음 모델부터 좀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일단은 네. 뒤에 카메라가 많이 달리는 것이 요즘 스마트폰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워낙 돌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검색 유행어로는 이제 카툭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 아이폰이 그렇습니다. 네, 13인데. 카메라가 이렇게 멋있게 네. 튀어나와 있죠. 그런데 저것이 조금 애플의 감성, 애플의 중요한 것은 감성이잖아요. 네. 그 감성에 조금 위반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폴디드 줌으로 가겠다. 폴디드 줌의 글로벌 최고 강자는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디드 줌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줌을 당기려면 렌즈가 두 개가 겹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 돌출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기 안 좋으니 한번 꺾는다라는 것이 이제 잠수한 잔망경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로 비쳐 보이듯이 해서 그렇게 제 폴디 줌으로 한다고 한다면 돌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애플의 감성에 위배됐었던 그런 이미지에서는 다시 애플 감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애플의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가장 기대됐었던 것이 그걸로 간다면 결국 삼성전기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 아니냐, 삼성과 손을 잡게 돼서 납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좀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이슈를 좀 저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플이 지금 자동차도 파운드리와 하면서 이렇게 부품사와 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애플은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치고 가야 되고 부품사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차 안 돼? 파운드리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자체 생산을 할래. 폴디드 줌도 그래? 그럼 우리 특허 낼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의 연장선에서 개인 특허를 직접 내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이제 소송이 붙어갖고 그 OLED 쪽에서 1조 승소 삼성전자가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또 1조짜리가 있었거든요. 두 번 당하고 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삼성과 거래하는 것을 좀 굳이 꺼려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화제화되는 것이 이제 자화전자죠. 자화전자가 현재는 삼성전자와 공동 특허를 통해서 폴디드 줌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자화전자의 매력도를 통해서 이제 애플이 납품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나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화전자는 여기에 확실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럼 이제 이쪽이랑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폴디드 줌과 관련된 모듈,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이 이전에 있었던 그 카메라 모듈 납품을 폴디드 줌에서도 LG이노텍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이 뉴스에 대한 여지까지 나와 있는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애플은 LG와 친해서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가 개발한 네. 폴디드 줌 카메라를 갤럭시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애플이 이번에 독자 특허를 등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삼성이 이제 공급망에서 좀 탈락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기가 여기서 만약에 그동안 애플이 계속 납품을 했었는데 끊겼다라고 하면 분명한 악재입니다. 네. 두 번째, 주가가 애플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가 선반영이 있었다면 이것 기대감도 또한 없었죠.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 그래, 아닐 줄 알았어. 이런 네. 시장에서의 반응이었고, 오히려 금요일 주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설픈 뭐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제는 오히려 선명해졌다라는 점, 그럼 삼성의 갈 길이 오히려 이제 뚜렷하게 보여진다라는 점, 거기에 삼성전기의 핵심은 이제 MLCC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MLCC는 어쨌든 경쟁업체 무라타가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여기에 뚜렷한 자기의 컬러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LG 이노텍이 되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LG 이노텍이 혼자만 가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타이틀로 LG 이노텍 혼자만 가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삼성전기에도 외국인 대거 매수가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네.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이노텍과 더불어 삼성전기는 지금은 좀 뚜렷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MLCC를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LG 이노텍은 애플카라로 가는 것에, 애플카라는 뉴스는 절대로 식상한 뉴스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쪽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미래형 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MLCC가 거기에 모든 산업, 이 전기차 배터리에도 MLCC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산업의 초 발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역시 삼성전기 또한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뉴스의 악재와 별개로 삼성전기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좀 악재가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차량용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대부분 다 이제 아직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소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됐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요것도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뭐 그것도 악재라고 했다기보다는 삼성이 내심 기대했었던 하나의 촛불이 꺼지는 그런 정도의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우리가 그 아랫단에 있는 네. 부품주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플라이 체인 중에 장비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와 모멘텀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나요? 자, 일단 역시 이 종목 또한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큰 부러짐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좀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손떨림 방지 센서 시프트 쪽을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그 이후에 바로 부러졌다는 것은 어떤 제품을 출시되기 전에 장비가 먼저 한번 수요 단위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쓸 걸 썼다라는 것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이번 주 애플 출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고 출시를 한 이후에 좀 판매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삼성 폴더블 깜짝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애플도 저 이번에 판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좀 오랫동안 좀 둔화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뭐 애플의 팬층은 고정 팬층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좋아진다 한다면 주가는 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별개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더 쳐줄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라 한다면 TOF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 손떨림 방지 맞아요? TOF는 이거예요. 이게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쏴서 돌아오는 시간 체크해가지고 3D로 이 지금 앞에 사물과 나의 이것을 그걸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증강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될 때 이 TOF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AR, VR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또 하나의 먹거리로서 성장 날개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TOF 기술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호실적이 된 것이 주가에 한번 좀 과한 반응으로 하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TOF 쪽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좀 다시 회복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외국인과 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아직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적어도 양쪽이 다 들어오면 늦겠죠. 한쪽에서는 조금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을 체크해 본다면 조금
긍정적인 뷰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 2분기 때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었는데 네. 지금 좀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타이밍인 네, 거네요. 그러면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화전자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액추에이터 부문에서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이기도 한데 그러면 자화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성과 애플을 그렇죠. 다 가져가는 건지 그 부분이 아니,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제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디즘에 대한 거기서 네. 액추에이터에 대한 확실한 자기 매력들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애플 물량이 2억대거든요. 연에.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이제 예상하는 것이 지금은 아직 제가 최근 단가 체크를 못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들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때 단가가 4,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4,000원에 2억 되면은 8천억이잖아요, 매출이. 그러면은 이제 오피 마진 감안해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애플에만 독점 공급한다고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과 계속 손을 잡고 가면서 애플에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호재인데 삼성 쪽 물량은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일단은 전제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줄어들고 애플로 독점 납품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의 이제 그것 아니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장적으로 PTC 히터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자화전자는 좀 자기의 매력을 이제는 좀 주가에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어디지 않을까라는 것을 대전제로 좀 이 주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화전자도 뭐 전기차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납품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근데 그렇죠. 그런데 네. 아직은 좀 큰 비중을 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또 자동차로 다변화되고 있는 자화전자. 일단은 이번에 애플 공급이 확정이 되면은 네. 정말 크나큰 호재인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도 좀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이폰 다음 모델에 적용이 되는 폴디드 줌 카메라에 좀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3와 플립 3가 정말 그야말로 흥행 돌풍이고 이번 주 애플의 신형 아이폰 13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정말 스마트폰 대격전이 남은 하반기에 예고가 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좀 최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싹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야기의 네.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삼성 전기 악재냐, 전기 악재 아니다. 네. 자화전자 확실히 호재다. LG이노텍 다시 한번 견고한 애플과의 관계를 입증받아서 주가 하반 경직성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셋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삼성이 자화전자를 조금 회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카메라 기업들이 삼성한테 납품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파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액트로, 옵트론텍 같은 종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 쓰고 있는 이 카메라 방식에는 그 VCA라고 해가지고 그 코일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볼가이드 방식이에요. 이 볼가이드 방식을 지금 생산해내는 국내 업체가 이제 자화전자랑 MC넥스라는 점. 그다음에 네. 폴디즘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광학 필터 왜곡 방지하는 필터라고 있는데 요거 생산하는 업체는 옵트론텍이라는 점. 그런데 이 MC넥스, 옵트론텍, 자화전자라는 기업은 특히 MC넥스랑 옵트론텍은 전장용 카메라의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자화전자가 애플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혹시 네. 어쩌면 만약에 애플이 다른 기업 하나 같이 끼고 간다면 이제 MC넥스일 가능성도 있다. 삼성에서 새로운 기업을 손을 잡게 된다면 파트론과 옵트론텍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자화전자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 보고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밖에 아이폰 신형 폰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는 좀 나와봐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ITM 전통적인 애플향, ITM 반도체라든가 덕산네오로스, 더구전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 안에다는 좀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스마트폰 부품주들 차장님 입장에서는 좀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세요. 어때요? 아니에요? 모든 스마트폰을 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뚜렷한 전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을 골라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네.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해 보이는 종목 두 개만. LG이노텍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네. MC넥스, 자화전자, 옵트론텍 세 개는 제가 늘 패키지로 함께 늘 같이 봤었던 종목인데 네. 작년에 이쪽 트레이딩 많이 했었는데 셋 다 저랑은 궁합이 잘 맞았었던 종목이라 네. 또 오늘도 이쪽을 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플카 얘기할 때도 뭐 LG이노텍 워낙 네. 좋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쪽과 더불어서 뭐 옵트론텍, 자화전자 등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쪽 섹터 보실 때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시원 아나운서가 증권사 리포트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